에어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말리부 네. 에어백 네. 얘기를. 네. 미국은 어드밴스 에어백, 우리나라는 디파워드 에어백. 에어백이 지금 4세대까지 진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디파워드는 2세대고 3세대가 스마트, 4세대가 어드밴스. 디파워드는 그 충격이 두 번 나눠서 빠방 터지는 거고, 스마트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관련해서 연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탑승자의 체중까지 고려를 해서 폭발 압력을 조절하는 거니까 어드밴스가 제일 좋죠. 그러겠죠. 네. 네. 근데 미국은 왜 어드밴스를 주고 우리는 왜 헌집을 주냐, 디파워드를 주냐. 결국은 이제 요점은 우리나라에는 어드밴스를 안 달아도 차를 파는데 문제가 없고, 미국은 어드밴스 에어백을 4세대 에어백을 달아야 차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달아서 내보낼 수가 없고, 기업은 원래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비용 절감하는 게 낫겠죠. 어드밴스가 디파워드 비해서 한 30% 원가가 비싸다 그래요. 요즘은 뭐 최하 6개에서 많긴 10개도 들어가니까 그거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아끼면은 꽤 차이가 나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법규가 없어서 적용을 안 하는 기업이 나쁜 건가요? 법규를 안 만든 정부가 나쁜 건가요? 둘 다 착하지 않을까요? 둘 다 나쁜 거죠. 네. 둘 다 나빠. 아니 법규가 없더라도 좀 넣어주면 좋고, 아니, 또 기업이 잔머리 굴리기 전에 법규를 만들어서 미국처럼 딱 넣게 만들고, 이 또 업체는 뭐라 그러냐면 디파워드하고 어드밴스하고 이 상해 정도와 사망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어차피 SRS 에어백은 보조 안전장비 아니냐, 서플리멘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보조해주는 장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된 안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2세대든 4세대든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그걸 정했겠어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97년도부터 에어백 사고를 98, 99 이렇게 3년 통계를 내보니까 에어백 사고 가운데에서 193명의 아이들이, 꽤 많은 비율이네요 그게. 그 당시에 에어백의 어떤 폭발 충격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03년도에 법규로 제정을 해서 아예 그냥 어드밴스 에어백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법을 제정을 했는데 어린이 사망 비율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에어백 때문에 줄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슨 캠페인도 같이 했냐면 카시트 넣어가지고 차 뒤에다가 애를 태워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지 않았다. 그 뒤에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거지, 에어백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본질은 디파워드 넣어도 차는데 전혀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개발을 뭐하나 해요? 신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뭔가 좋다는 거고, 사고라는 게 1, 2%만 차이 나도 중상 입을까 경상으로, 사망할 거 중상으로 이렇게 낮춰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파워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고, 이건 법규 문제이든 아니면 그 법규에 뭐 접촉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든 안 좋은 거죠. 이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에어백을 넣으면 차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올라가지 않게 그 가격에서 넣어줘야죠. 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소비자도 나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나쁘다? 이건 양비론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이거는? 산비론입니까? 어쨌든 소비자들은 약자잖아요. 티끌모아태서 한 몇 년 정말 저축해가지고 돈 빵 이렇게 올인해서 사는 건데, 좀 좋은 거 넣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네, 오늘 시승할 차는 GM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안에서 이름을 따왔죠. 말리부. 전형적인 미국차, 미국 중형 세단이고요. 1964년도에 데뷔를 했다 그래요. 64년이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아니, 그래 9세대라고 하길래 네. 오래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9세대인데 64년도에 출시가 됐으면 풀체인지 주기도 약간씩 좀 길었던 것 같아요. 50년이 넘은 거네요. 그렇죠. 네. 당시 데뷔할 때만 해도 쉐보레 최고급 세단이었다 그러나요?
말리부의 차체 플랫폼은 그 입실론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차는 입실론 2 플랫폼이에요. 입실론 2 플랫폼은 그 알페온, GM대우 알페온 아시죠? 네. 오펠 이시그니아, 네. 뭐 임펠라, 캐딜락 XDS 이런 것들이랑 이제 좀 플랫폼을 공유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최신 플랫폼은 아닌데 전륜구동 중대하단용으로는 굉장히 좀 신뢰성 있고 내구성 있고 좀 단단하고 이런 플랫폼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이 9세대 프레임은 뭐 새로 손봤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 경량화를 위해 가지고 구조를 좀 바꿨다고 그러네요. 네, 예, 뭐 금속을 좀 더 이렇게 가볍으면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네, 프레임에서 40kg 넘게 빠졌다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게를 덜어내는 게 또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형가하실량 그 동안에는 그 형가하실량으로 많이 집중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승차감 네. 이런 것 때문이죠. 위에 그 루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위쪽에서 좀 주행 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게들 네. 이런 것들을 덜어내서 약간 좀 민첩한 동작들 또 선명한 그 코너링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려고 경량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뱃살부터 뺐으면 네. 이제 딴 살로 좀 빼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균형 잡힌 몸을 만들자. 네, 네, 네. 그리고 근육도 좀 붙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량화도 좀 잘 이루어져 있고 쉐보레 이 국내에 출시되는 차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네. 이 변속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보령 미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보령 미션이요? 예, 그 악명 높은 보령 미션. 아, 예, 보령 약국 하지 마세요 또. 저 보령 약국 하려고 그랬는데 보령 미션 종로 5가에 있는 건가요? 다 파악했어 내가 이미. 예, 약국 아닙니다. 예. 보령 공장에서 생산되는 미션이라서 보령 미션인데. 네. 생산지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명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악명 높은 1세대 보령 미션은 아주 뭐 극악의 미션이다. 유저들로부터 그런 아주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저 동영상 하나 본 적 있어요. 네. 악셀 밟았는데 네. RPM이 뭐 5천까지 올라가는데 차는 안 나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시승하면서 멍 때린다 그러는데 네. 이 멍 때리는 진수를 보여줬던 변속기가 바로 보령 미션입니다. 네, 한참 고민하고. 네. 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철학적이라서 아주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해요. 네. 정말 우유부단한 변속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요게 또 그 젠3 3세대까지 발전을 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젠3인 거죠? 네, 젠3죠. 뭐 젠1, 젠2, 젠3 하나 보면은 그 우리가 딱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는 그냥 뭐 그대로고 소프트웨어 조금 바꾸고 그 좀 영향을 주는 뭐 클러치라든지 브레이크 좀 손보고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보령 미션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토크 컨버터의 어떤 그 슬립 현상 이런 것들하고 이제 변속 지연 이런 게 문제가 됐었었는데 오늘 그걸 조금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과연 젠3 변속기 보령 미션의 오명을 털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속기. 하하, 형 변속기, 요놈. 변속기 하자죠. 이게 이 변속기를 보면 한 10년, 15년 전에 네. 우리 국산 차의 그 자동 변속기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시대에 약간 좀 뒤떨어진 감도 있고, 특히나 이 우수한 동력 성능, 또 뛰어난 차체 밸런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네. 왜 이런 변속기를 집어넣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아쉽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건 일반 운전자들 차원에서 보면, 뭐 공도주행 편안하게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이면? 맞습니다. 네. 그래- 악셀 살 밟고 쑥 지나갈 때, 네. 뭐 그럴 때는 전혀 문제 안 뭐 되죠. 미국 성향, 미국의 주행 환경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이 변속기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쭉 직진되는 그 변화 없는 도로를 달리기에는 네. 변속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변속하는 거 알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네, 머리 아프니까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뭐 많은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우리 같이 좀 이제 좀 차를 별나게 타거나 나니까 못하는 사람들, 또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네. 이 차의 급이나 성능, 또 전반적인 밸런스와 비춰보면, 변속기가 병맛입니다. 아이신 8단이
국내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 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죠. 뭐 토요타 그 차량 특징 잘 아시잖아요. 네. 네, 토요타의 차량 특징하고 뭐 딱 맞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GF8단처럼 아주 영민하고 네. 빠르고 그러진 않은데 적어도 지금 여기에 탑재되는 보령 미션처럼 좀 굽뜨거나 좀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좀 굽떠요. 약간 굽뜨죠. 네, 굽뜨고 좀 답답한 감이 좀 있습니다. 스포츠 주행하실 분들에게는 어우 뭐 이런 걸 달아놨어 이런 생각이 들만해요. 아까 서킷에서 진짜 답답했어요. 네. 왜냐면 브레이크 밟고 2단을 넣으면 뭐 얘가 막 다음 코너 가면 변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네. 못한 이 그러면 이제 탈출하고 나서 3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휴 뭐 6,5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변속이 하는 거죠. 벌써 바꾸게? 네. 좀 더 안 될까? 뭐 이런 그런 느낌? 네. 근데 막 그전 젠1, 젠2에서 있는 그 슬립 네. 이제 전문 용어로 스베루라고 하죠. 아. 네, 터보 컨버터 스베루. 네, 스베루. 그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차 중량이 꽤 가벼워요. 이게 1.5L 터보 모델은 1,400kg 밖에 안 돼요. 1,400kg요? 네, 1,400kg. 오. 그 다음에 2.0 터보는? 2.0 터보가 1,470kg이에요. 오. 네. 예상보다 오.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게요? 네. 오. 특히 이게 차체 길이가 거의 준대형에 해당하는 중형차인데 네. 경량화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게요. 플랫폼 자체를 많이 다듬어서 경량을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제가 그 화이트 바디를 네.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상당히 좀 잘해놨다는 생각, 뭐 지금 자세히 몰라요. 저 프레임을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느낌으로, 네. 뭐 40km 뺐다 어쨌다 뭐 이렇게 보니까 네. 상당히 잘해놨네라고 지금 그러고 지금 오는 길인데, 예. 자, 이 정도 사이즈에 1,500km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1,500km라고 잡고,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 이게 길이가 네. 10%가 줄어들면 네. 부피는 30%가 줄어들거든요. 네. 세제곱이니까. 예. 그러면 무게도 30%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밀도가 똑같으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차의 사이즈를 10% 줄인다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준중형 그 정도 사이즈 그 되죠. 정도 사이즈 네.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무게를 30% 줄인다고 치면 1,500에서 30% 줄이면 1,050kg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준중형 차로 1,050kg가 된다. 이거 엄청 가벼운 거거든요.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네요. 예, 네. 그 흔히 이제 경량 스포츠카 중에 뭐 딱 떠오르는 차 있잖아요. 로터스. 네. 로터스가 1,000kg가 조금 안 돼요. 그렇죠. 그 조그만 차가. 예. 그러니까 얘도 그 정도 사이즈로 줄이면 로터스보다 가벼울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요. 이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 사실 이 계산을 해보면 이 말리부에 들어가 있는 경량 기술이 네. 상당히 괄목할 만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 크기에 1,500kg라 종이짝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 차체 강성을 실험해 보려면 어디 때려 박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요. 우리 살신성인 오토교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때려 박아 볼까요? 네. 차대 강성 얘기가 나온 거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가끔 뭐 시승기도 그렇고 네. 유저 평가도 그렇고 네. 이 몸으로 차대 강성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 이거 조금 둘 중 하나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분 탓이거나 아니면은 이 차대 강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식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현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의 어떤 가동으로 인해서 차체 뒤틀림이 몸으로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론적으로. 정말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에 모래 하나가 딱 붙으면 몸에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차대 강성은 잘 못 느껴요. 자꾸 부러워하실 거야. 야, 이거 진짜. 아니, 지금도 이 모래 2개 붙었고 여기 왼쪽에 하나 떨어졌어요. 참 네? 김구라 씨가 형님 하셔야 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아주 왕구라십니다. 이러다 우리 구라기어 되는 거예요. 아재기어가 아니라 구라기어로 찍히면은 이 약도 없어요, 이거. 그 프레임 강성이라는 게, 그 프레임 강성이라는 거는 그 차의
그 프레임의 뒤틀어짐이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그걸로 나타나기 전에 서스펜션의 완충 자격이나 이런 게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프레임이 약간 휘어지고 이런 탄성이 있는 그거를 느낀다는 거는 그 서스펜션의 그 큰 움직임 속에서 프레임의 움직임을 걸러내서 찝어낸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스코프로 따지면 현미경 수준이 아니죠.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서스펜션 다 떼고 막대기, 쇠막대기 붙여놓으면 그렇게 되죠.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네. 모든 네. 충격이 몸으로 다 오기 때문에 네. 프레임에 약간의 뒤틀림도, 그건 충격을 또 걸러내서 이게 프레임 충격인가? 프레임이 뒤틀리는 건가? 이걸 또 아주 민감하게 또 잡아내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네. 프레임 강성을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 승용차에 레이싱용 서스펜션으로 아주 강하게 완전 딱딱하게 튜닝을 한 네. 다음에 횡지를 한계치까지. 한계치까지 네. 실어서, 그것도 그냥 깨끗한 길이 아니고 그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노면 굴곡을 좀 지날 때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임이 느낄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느끼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차대 강성 얘기가 나오거나 뭐 이게 그 차체 프레임이 강도가 강해지게 몸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보시면은 그냥 그 사람의 기분 탓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네, 실제로는 그걸 몸으로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조사에서 강화해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주행 성능이 되게 탄탄해지고 견고함이 느껴지는 게 프레임이 강해졌기 때문인가 보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예상을 예를 들어서 할 이제 수는 지난번에 있죠. 우리 7 시리즈 네. 시승할 때 이제 그 프레임을 카본 코어라고 네네네. 군데군데 카본을 붙여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강성에도 도움이 되고 무게도 이제 가볍게 하는 건데, 네. 그 선입관을 배제하고 우리가 실제로 타보니까 네. 그 카본 프레임이 어디에 어느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못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모래알도 느끼신다며요. 그건 나는 모래알도 느끼는데, 응? 그거는 못 느끼겠더라니까.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전혀 몸으로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탈 밸런스로 그게 전반적인 주행 성능에 도움을 주는 거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느껴진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차체 강성 얘기를 할 때 왜 쟤네들은 왜 차체 강성이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이 얘기 안 하냐, 몰라요. 저희가 무식해서예요. 네. 그런가요? 감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런 걸로. 네. 그러니까 그 차를 평가할 때 롤링이 접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롤이라는 것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접지 확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적당히 차체가 움직임이 있어줘야, 네. 그래야 그 접지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 차에 롤이 좀 있습니다, 뭐 롤이 없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롤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심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노면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접지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서킷에서는 뭐 최대한 롤이 없는 게 좋은 거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적당한 롤은 4개의 바퀴가 지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평가를 들으실 때 이 롤에 대한 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스포츠카들은 롤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그래서 이제 롤이 없으면 무조건 스포티하고, 롤이 없으면 차가 코너링이 좋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 차의 그 용도에 따라서, 근데 코너링의 한계는 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네. 롤이 많이 생겨도 코너링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차체 롤이 생기는 그동안 시간 소모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민첩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 롤 때문에 횡지가 확 깎아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롤이 없는 차가
무조건 좋은 거야, 스포티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서스펜션 그 세팅하시는 분들, 튜닝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무조건 서스를 세게만 하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특히나 뭐 나중에 언젠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륜구동 차량에 앞바퀴에 뭐 스테빌라이저를 센 걸 꼽는다든지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오히려 언더스티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스를 강하게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오메트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포괄적으로 조율을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세팅에서는 롤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서스펜션 이 정도면 강하게 받아줄 거야, 최대로 밸브를 조여가지고 단단하게 해야지, 이거 위험하죠. 자, 미국 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속도로 주행 성능이 좋아요.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100km 가지고 고속 주행 성능을 논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자, 이 고속도로에서 뭐 얘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제 노면 소음이 한번 들리나 잠깐 조용히 해볼까요? 이 정도로 들리고 있습니다. 노면 소음은 약간 좀 올라오는 편이네요. 타이어 소음이 좀 늦게 들죠. 타이어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약간 거친 노면을 지날 때, 잠깐만요. 지금 일부러 차선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 과거의 미국 차가 이렇게 노면을 운전자에게 읽어주는 성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거 보세요. 노면을 노면 안 좋은 게 막 지나가고 있는 바로 느껴지죠. 지금 오른쪽 타이어는 차선을 밟고 지나갔거든요. 아주 충실하게 잘 읽어줘요. 근데 그 승차감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랜저랑 비슷한 특성이 뭐냐면 정보를 많이 주긴 하는데 약간 좀 쓸데없는 정보도 많이 좀 거칠어요. 들어와요. 약간 거칠어요. 좀 이게 걸러내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이거 노면에서 오는 거니까 받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미국 차가 이렇게 성향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서스펜션이 정말 그 스포티하게 바뀌었다라는 게 살짝 느껴져요. 약간 부럽스러워졌어요. 차체의 어떤 거동이나 고속에서의 그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발군이네요. 고속 안정성 너무 좋은데요? 이제 미국 차는 고속 성능이 좋다라고 인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대로는 좀 바꾸시기는 좀 자존심 상하시나? 그러니까요. 그 출력이 가용 영역은 물론 고속 영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발휘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상쾌하게 나와요. 그리고 막 차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느낌 없이. 또 6,000 RPM 근처에서 출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히 그런 현상 없는데? 토크가 한 5천부터 쫙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5천 넘어가면서 엔진 힘이 빠지는데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드네요. 6,000까지도 유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최대 출력이 5,300에서 나올 뿐이지 5,300을 찍고서 급격하게 곡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러면 토크밴드도 두텁고 또 고속에서의 반응성도 활발하고 밴드도 꽤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고속주행 성능도 발군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리부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장점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네요. 아주 고속 안정성은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체 밸런스도 우수하고 또 고속주행성은 아까 우리가 또 평가에서 발군이라는 걸 봤고요. 이제 또 까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브레이크는 진짜 브레이크는 하자를 넘어서 뭐라 그러죠? 병맛이죠, 병맛. 그보다 좀 더한 편이 있을 텐데. Hell, go to hell. Go to hell. 갈비지. 갈비지. 쓰레기. 진짜 이 브레이크요. 뭐 얌전하게 타고 다닐 거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사실 브레이크가 이거 위급한 상황에서 좀
밀리지 않고 열화 좀 덜 되고 잠기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트랙에서 한 200에서 풀 브레이킹을 한 100 정도까지 보통 하고 네. 그 다음 다른 코너들은 아주 심한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2랩, 3랩인가 타고 이제 저 페이드가 온 거는 정말 고속으로 가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풀 브레이크를 계속 해서 정지해야 되는 상황에 잠길 수 있다는 중간에 얘가 네. 정신줄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브레이크는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브레이크를 네. 풀로 안 썼다는 게 브레이크 밟을 때도 타이어에 슬리범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타이어 슬리범을 낼 정도로 브레이크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브레이크는 쉐보레에서 다시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브레이크는 진짜 예, 성능에 맞게 좀 더 강력하게 로터도 너무 작고 네. 또 캘리퍼도 이 차 성능에 맞는 어떤 그 제동력을 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패드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율을 좀 다시 해야 되잖아. 지금은 뭐 한 100, 한 5, 60마력대 네. 그런 차에 딱 맞는 세팅인 것 같고. 아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브레이크를 뭐 유럽 그 산악지대나 뭐 그런 드라이빙 코스, 네. 뭐 이런 크라우스텐 패스 뭐 이런 데를 잘 일이 없잖아요. 근데 네. 어차피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만 팔 게 아니고 네. 세계적으로 팔로를 생각한다면 세계 수준에 맞게 브레이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성능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이 낼 수 있는 동력 성능이나 이 차가 받아낼 수 있는 밸런스 여기에 비해서는 브레이크의 담력이 떨어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가격이 이게 조금 올랐다 그래요. 출시되지 얼마 안 돼서 네. 한 30 몇만 원에서 뭐 60 몇만 원인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그래요. 네. 35에서 67. 네. 근데 또 그때 마침 그 계속세 인하분 반영되는 게 폐지되면서 1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의 가격이 올라가기 그런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예. 처음에 그 25A 엔트리 모델이거든요. 이 네, 모델은 네. 그 LT 가장 기본형 모델인데 네. 이 모델이 2,900만 원대에 출시가 됐어요. 2,900만 원대에 253마력에 장난 아니죠. 휠도 19인치에다가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차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다가 네.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가격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가격 대비 말리부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러면 3,000 얼마인가요? 아, 3,100 정도 되나요? 정확히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그 정도. 저희가 가격표 띄우겠습니다. 네. 네, 가격이 네. 오렇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뭐 어차피 저 네. 편집자님은 돈에 신경 안 쓰시는 분이시니까. 네, 없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많아도 신경을 안 쓰지만 아예 없으면 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 겁니다. 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가격에 비해서 네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저기 하위 모델에는 뭐 고급 옵션들이 많이 빠졌어요. 뭐 사각지대 저것도 빠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빠지고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도 빠지고 네, 많이 빠졌는데 뭐 조금 그런 건 아쉽죠. 네, 그래서 그 사각지대 경고 기능이라도 좀 하이 모델이라도 넣어주면 좋은데 그거에 빠져 내비게이션도 빠져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 글로벌 기업도 예전에 그 현대 기아가 하는 옵션 장사 있잖아요. 또 하이트림에다가 고급 옵션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꼼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배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또 차가 좀 잘 팔린다 싶으면 슬금슬금 또 가격을 올려요. 근데 또 이 GM이 그 까마로 가격을 이게 팔릴까 하고 내놨다가 갑자기 이게 막 계약이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로 SS. 까마로 SS. 네. 네네. 그것도 언제 오를지 몰라요, 사실. 네. 해보니까 이게 야 먹히네. 야, 한 5천만 원 하죠? 5,100만 원인가 5,100만 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끝내주잖아요. 가성비 갑이죠, 완전히. 저는 솔직히 미국 차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안 하는 편인데 네. 오늘 이거 타보니까 이 동작을 보고 와 미국 차도 이렇게 나올 수 있네. 말리부가 이 이런 걸 정도면 생각을 하면서 까마로 궁금하네. 네, 뭐 이런 까마로 SS. 네, 예. 궁금해집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가성비가 갑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왔을 리는 없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면 또 이 쉐보레가 또 가격을
내년에는 또 한 5,500 정도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쉐보레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별 신경을 안 쓴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별로 많이 안 워낙에 마켓 쉐어가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부품 공장이나 또 고용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생산 기지로 생각을 하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뭐 판매를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 그러면 가격적인 혜택, 경쟁력 뭐 이런 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쉐보레 마케팅이라든지 소비자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편한 시각이 많습니다. 그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백도 어드밴스 또 넣어달라고요. 법규를 하지 말고. 미션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민감합니다. 우리 미국 소비자들하고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변속 많이 해요. 변속 많이 하는데 이게 멍 때리고 막 슬림 나고 이러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악셀을 밟으면 얘가 기어를 다운시프트 할 거잖아요. 네. 그때 뭔가 이상하게 쿵 치고 네. 뭐 그런 느낌이지. 제가 조금 깔끔하지 못한 게 네, 있어요. 그런 때 오는 어떤 불편감들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런 변속기가 있지 하고서 더 불편감이 크게 느껴지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한 변속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쓸만은 합니다. 네. 제일 문제는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가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미션이 두 번째 미션. 문제고요. 변속기가 그 다음 개선점. 그 다음에 지금 소리 들리시는 노면 소음. 타이어에서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 네. 저 세 가지가 말리부에서는 좀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브레이크는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좀 산티나는 재질, 대시보드 어느 정도, 그리고 중형차에 어울리지 않는 약간 좀 팬시한, 아기자기한, 소형차급의 이런 귀여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이거? 모르죠. 취향이 다양하니까. 취향이니까. 그래서 도어 안쪽에 마감테이프 탓이 뭐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걸리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 제외하면 그 외에는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자동차 본질 부면에서는, 본질 면에서는 기본기 면에서는 탄탄하죠. 별로 흠잡을 데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가 이 정도 품질이었나 싶을 정도로 서킷에서 발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너링에서. 미국이 쫙쫙 뻗었잖아요, 도로가. 미국 애들도 코너를 도나? 이런 느낌. 그러게요. 요즘은 언제부터 코너 돌았지? 요즘 미국 애들이? 돌아보나요? 요새 도나봐요?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링 성능이 좋은 거 보니까 뭐 조금 도는 게 아니라 많이 도나봐요. 모양인데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죠. 우리가 오늘 시승한 쉐보레 올류 말리부 어떻다? 맛있습니다. 스윗합니다. 스윗하다? 맛있다는 피곤이 풀립니다. 달콤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언더락으로 한번 마셔보세요. 럼주? 나 진짜 술 말리부? 이거 갑자기 땡기는데? 시승기 한잔 하러 가시죠. 시승기 끝내라는 얘기구나. 안녕히 계십시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